포토샵 첫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으로는 인터페이스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는 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는 이제 메뉴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뉴바 왼쪽에는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툴 패널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레이어, 채널, 패스 등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 선택을 했을 때 또 다른 프로퍼티, 그 정보값이죠. 그 다음에 어드저스먼트, 스타일드 또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렵게 많이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익숙하게 쉬운 것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간단하게 인터페이스라고는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터페이스를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를 실습 하나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페이스에서 보시면은 윈도우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윈도우라는 것은 모든 웬만한 이제 미디어 디자인 툴에서 보시면 윈도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윈도우라는 부분에서 보시면은 각종 기능별, 아니면은 또 패널, 아니면은 창,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워크스페이스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기본값, 디폴트 값부터 시작해 가지고 환경에 맞는 UI를 바꿀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리셋이 있습니다. 항상 리셋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그 인터페이스가 내가 꼬였다고 해야 할지, 하여튼 뭔가 좀 잘못됐다고 느껴졌을 때 리셋을 또 체크를 해주시면은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제 캠퍼스부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커맨드 N 또는 컨트롤 N입니다. 아니면은 파일에서 뉴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에서 뉴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뉴 다큐멘터리라고 나오고요.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항상 여기 보시면은 웬만한 모든 이것도 비슷합니다. 미디어 아니면 디자인 툴에서 이렇게 이름을 적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이름이죠. 오늘 인터페이스니까 인터페이스라고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사이즈는 프린트에서 A4로 가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탭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거, 내가 별도로 저장해 놓은 거, 그리고 포토, 사진이죠. 프린트는 인쇄물이고요. 아트, 일러스트는 말 그대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 캔버스 사이즈, 다큐멘터리 사이즈고요. 웹은 홈페이지, 웹사이트 제작에 유용한 다큐멘터리 사이즈입니다. 모바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스마트폰들이 있고요. 그 다음 필름, 비디오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프린트에서 A4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드 값이고요. 가로, 세로 값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픽셀, 인치, 센티미터, 밀리미터, 포인트, 피카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봤던 용어들이 있습니다. 픽셀도 있고요. 인치도 있고요. 센티미터, 밀리미터가 있습니다. 즉 여기는 이쪽 부분은 다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요? 설명을 해죠. 이제 센치, 그러니까 어떤 뭐 피트냐, 센치냐, 아니면 몇 피트입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꿀 때는. 그리고 여기는 세로로 볼 거냐, 가로로 할 거냐 바뀌죠, 수치가. 그리고 레졸루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A4로 했기 때문에 300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인쇄는 기본 레졸루션 값을 300을 디폴트로 거의 놓습니다. 왜냐, 인쇄할 때 인쇄소에서는 300 dpi 이상이 되어야 인쇄하는데 화질, 그러니까 인쇄질이죠. 인쇄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 dpi 이상으로 놔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큰 사이즈, 예를 들어 10m에 5m의 한 3m, 10m에 한 3m, 4m 그런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300 dpi를 놓으시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0으로 놓습니다. 1대1 사이즈로 100 정도 놓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컬러 모드가 있습니다. 컬러 모드. 컬러 모드에서 보시면은 RGB 컬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 아니면 웹 이런 데서 주로 사용되어지고요. 보면 CMYK가 있습니다. CMYK 이거는 샤이한 마젠타, 옐로우, 블랙 컬러라고 해가지고 인쇄 컬러를 말합니다. 인쇄 컬러. 그래서 인쇄를 할 때는 CMYK 컬러로 놓고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트가 있습니다. 비트 18비트, 16비트, 32비트. 비트 수가 많을수록 색상을 표현하고 구현하는 것이 좋아집니다. 물론 사진이나 원래 원본 자체가 소스를 가지고 왔을 때는 또 좀 말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색상의 수치가 비트의 수치가 높을수록 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색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좀 설명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이것까지 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백그라운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흰 도화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블랙으로 하면은 내가 하얀색이 아닌 검정색 위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여기에서 색깔을 미리 입혀 놓았을 때 그 컬러를 백그라운드로 놓고, 트랜스페어런스는 투명값입니다. 그리고 커스텀은 내가 사용자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RGB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여기는 히스토리 창입니다. 히스토리. 내가 작업을 할 때마다 여기에 작업에 관한 내역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단축키로는 커맨드 Z, 윈도우는 컨트롤 Z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지금 맨 왼쪽에 툴 패널에 보시면은 무브 툴입니다. 무브 툴. 즉 무엇인가를 움직일 때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객체, 즉 레이어나 아니면 뭐 사진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서 움직인다 한들 아무런 이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백그라운드를 레이어화 시킬 거냐라는 창이 뜬 거고요. 그럼 뭔가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까지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셀렉트라고, 셀렉트 툴답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밑으로 밑에 있는 도구를 설명드릴 것이 아니고요. 쭉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렉탱글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에 보시면 여기 밑에 여기 삼각형이 살짝 있습니다. 그걸 꾹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렉탱글, 원형, 삼각형, 폴리곤, 라인, 그리고 커스텀 쉐이프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만 눌렀을 경우는 얘가 선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겠습니다. 얘를 무브 툴을 선택한,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죠. 이걸 선택한 다음에 한 번만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밖에 선택이 안 되고요. 내가 원형으로 하고 싶다, 꾹 눌러주세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그러면은 얘도 선택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선 이렇게 렉탱글 툴, 네모죠. 네모 툴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마우스 왼쪽 클릭한 다음에 쭉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설정을 좀 해놨네요.
바쁘니까 여기에 옵션에 0으로 놨어야 했는데 설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좀 작업을 하느냐고 설정을 해놨고요. 보통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고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왼쪽 오른쪽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을 바꿔 주시려면은 여기 프로퍼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도 색깔을 컬러입니다. 필이라는 거는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채워졌죠? 검정색으로 채워졌으니까 이 색깔을 이렇게 한번 눌러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한번 눌러서 여기 보시면 색깔을 이렇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놓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색깔을 커스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 다음에 꾹 눌러서 원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형을 만들 수 있는데 원형을 이렇게 타원을 만들 수도 있지만 정원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Shift를 눌러주시면은 정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더블 클릭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더블 클릭인데 이렇게 클릭을 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브 툴을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커스텀 쉐이프를 선택을 해서요. 이렇게 고양이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례에 맞춰서 나옵니다. 색깔도 한번 바꿔보죠. 이번에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스트로크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아웃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두리 테두리 색깔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보죠. 그리고 여기 빈 공간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크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했네요. 이 정도. 이 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브 툴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간단한 그러니까 캠퍼스에 대한 UI, UX, UI에 대한 설명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다큐멘터리, 즉 캠퍼스를 만들었을 때 이게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오늘 포인트로는 RGB 컬러와 CMYK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브 툴은 말 그대로 무엇인가가 있을 때 이렇게 무브 툴 움직여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움직이는 것까지 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회전도 해보고 크기를 좀 조정해 보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